안녕하세요. 호주에서 간호 유학 중인 나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뉴그렛 꿀팁 관련 2탄 추천인 편을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사실 호주에는 레퍼리라고 해가지고 추천인 개념이 좀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처음에 저도 이게 뭔가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념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구할 때 레퍼리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뭐 꼭 직업뿐만 아니라 집을 구할 때도 그렇고 약간 이전에 그런 관련된 경험을 한 사람의 추천을 받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집을 구하면 이전에 집주인이라던가 직장을 구하면 그와 비슷한 직종 혹은 같은 직종에 있던 사람의 추천을 받는 거예요. 혹자는 한국의 학연이나 지연이랑 뭐가 다르냐, 뭐 호주도 인맥 관련해서 그러는 거 보면은 다 똑같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학연과 지연은 사실 내가 그 일과 관계없이 학연이나 같은 학교나 이제 그 같은 지역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이런 커넥션이 된다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직종이나 관련된 분야에서 나를 경험했던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인맥으로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그렛 관련한 추천인을 어떻게 얻느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습을 통해서겠죠. 실습도 사실 뭐 한두 번 같이 일한 RN을 쓰는 것보다는 나를 최소 3주에서 4주 이상 지켜본 에듀케이터를 쓰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추천인이라는 게 나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누군가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같이 일한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추천인을 얻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3주에서 4주간 지켜본, 실습을 통해서 날 지켜본 그런 에듀케이터가 되겠고요. 뭐 뉴그렛 지원하는 데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추천인을 3명에서 4명까지 이제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추천인도 전부 에듀케이터로 쓰기보다는 조금 이게 다양성을 더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4명을 어떻게 썼냐면 2명을 이제 에듀케이터로 썼고, 실습에서 만났던, 그리고 1명은 내가 발런티어 워크를 할 때 나를 이제 관리 차원에서 있었던 그 발런티어 매니저에 가까웠던 그런 RN 그 분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제가 학교 라이브러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봤던 매니저를 이렇게 썼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추천인 4명을 베리에이션을 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수백 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백 개의 지원서들 중에서 뭔가 조금 기억에 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에듀케이터를 가장 많이 쓸 것 같고, 그거 말고 나의 장점을, 내가 3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했던 장점을 좀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추천인을 같이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2명을 더 추가를 한 것이고요. 저는 이 추천인 4분 모두 다 저를 정말 취직을 시키고 싶어 하셨었어요. 제가 실습을 통해서 추천인을 어떻게 얻었었냐면, 실습하는 중간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모든 평가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마지막 피드백을 주려고 이제 1대1로 보통 만나요. 그럼 그때 이제 피드백을 다 듣고 나서 보통 에듀케이터들이 질문 있니? 아니면 뭐 도와줄 일 없니? 이런 식으로 넌지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레퍼리를 물어보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작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뭐 초콜릿 같은 것도 좋고요. 저는 이제 한국 양말 귀여운 거, 그런 거 이제 뭐 한두 개씩 드리거나, 뭐 핸드 로션 같은 거 싼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좀 정성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뭐 이제 카드 같은 거, 고마웠다는 카드 같은 거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점수를 매길 때 사실 그 전해주거나 이러면 그게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시고 안 받으려고 하세요. 근데 전부 다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봤을 때는 사실 주면은 싫어하시는 분 없었거든요. 다 좋아들 하시고, 내가 이제 뉴그렛 지원할 건데 너를 레퍼리를 써도 되겠냐, 이렇게. 그때가 이제 좋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공식적으로 물어보기 전에 레퍼리 해주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조금씩
연락들 다들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확신이 있었고, 다만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오피셜하게 물어보고 이제 연락처를 받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메일을 먼저 주세요. 이메일을 먼저 주시면 그걸 받아서, 사실 제가 아는 뭐 열이면 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연락처를 받아서 그 지원서 쓸 때만 써요. 아니면 이제 뭐 꼭 필요한 게 있거나 뭐 정보를 더 얻어야 되거나 뭐 이러면은 그때서야 연락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이메일을 받고 나서 한 일주일 안에 다시 이메일을 씁니다. 제 사진을 첨부해서요.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에듀케이터 분들이 레퍼리를 저만 해주겠어요? 실습을 수십 개를 하시는 분들인데 레퍼리를 해주겠다고 한 학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나를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게 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안에는 다시 이메일을 써야 얘랑 뭘 했던 경험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이상 지나가면 솔직히 잊어버립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기억해? 그래서 저는 그 답장을 쓸 때 제 사진을 포함을 해가지고 안녕 누구누구야, 잘 있니? 나는 너랑 실습을 했던 누구누구야, 이러면서 사진 보내면서 그때 실습 너무 재밌었고 나 이제 뉴그렛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뭐 뉴그렛을 어디를 지원할 거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도 쓰시고 해서 이제 첫 번째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답장이 주시는 분도 있고 안 주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성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 4분 중에 3분은 다 친절하게 답장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완전 쿨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오케이, 뭐 굿, 그레이트 이런 식으로만 답장을 보내시고 막 이제 긴 내용은 쓰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그렛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느 병원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팔로우업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원을 하고 나서도 내가 어느 병원에 어떤 서류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너의 정보를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원했던 병원에서 답신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팔로우업을 해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그분과의 소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아무 연락 없다가 거기 병원에서 이제 레퍼리 체크한다고 그분한테 전화를 갔어요. 근데 아무 그런 준비 없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이번 지원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해? 레퍼리를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은 걔가 누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레퍼리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렇게 될 거면. 그러니까 끝까지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팔로우업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건 뭐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레퍼리 체크를 단순히 이제 뭐 전화 질문만 하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병원에서는 또 이렇게 종이 같은 거를 주면서 그 다큐멘트를 다 이제 채우라고 하거든요. 뭐 클리니컬 분야에선 얘가 어땠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레퍼리를 해주는 것도 꽤나 수고가 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연락이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인터뷰까지 오면은 그 다음이 레퍼리 체크하고 거의 이제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가장 가깝게 임박해서 전화가 갈 타이밍은 내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예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메일을 또 썼어요. 내가 어느 병원에 관련돼서 인터뷰를 이런 내용으로 했고 잘 진행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뭐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이후에 너한테 연락이 갈 것 같다. 그래서 뭐 무슨 얘기 잘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팔로우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전화가 곧 오겠구나. 근데 사실 그 인터뷰 이전에는 그냥 막연한 가능성인 거지 그때까지 이제 전화가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준비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레퍼리 사람이. 근데 이제 인터뷰 이후에는 그 추천인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추천인이 뭔가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나에 대해서 이제 좀 좋은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인터뷰 내용들을 조금 이제 넣어주면서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리마인드가 되면서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연락을 해주시는 게 인터뷰 이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다 끝나고 나서도 결과에 대한 팔로우업도 해주셔야지 그런 인간적인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팔로우업을 계속하고 연락을 하고 꾸준히 이렇게 레퍼리와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은
정말 드물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뛰어난 학생이, 기억에 남는 학생이 되셔가지고 꼭 레퍼리에서 좋은 결과 있어서 뉴그렛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뉴그렛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